여러분, 해외 취업한다고 캄보디아에 갔던 26살 청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호텔이 아니라 철창에 있습니다. 고소득 취업을 해서 고객 상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피싱 범죄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유인해서 납치, 감금, 폭행하고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을 캐면 캘수록 그 수와 심각성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밝혀지고 있지만 이것을 막을 방법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지금으로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스캠, 사기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한 1000명 남짓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제로는 가담 인원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통계가 나왔죠. 증언들도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박찬대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캄보디아로 출국은 했는데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그 입국자 수의 그 차이가 2021년엔 113명이었고요. 22년엔 3209명, 2023년엔 2662명, 24년 작년에는 3248명 이렇게 해마다 2000명, 3000명대로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건 약탈, 감금, 이 내용이 전쟁 수준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올해 2025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약 67,609명이 캄보디아로 갔는데 돌아온 사람은 66,745명이니까 역시 864명이 아직 안 돌아온 겁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에 22살 대학생 박모 씨가 가족들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캄보디아로 출국을 했는데 이후 한국계 중국인 말투를 쓰는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보내라 이렇게 협박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서 경찰과 외교부에 신고를 했고 시간이 지나서 지난 8월 8일에 캄보디아의 캄포트주 복고산 인근에 있던 검은색 차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라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공론화되면서 전국 각지에 우리 아이도 캄보디아 갔다가 연락이 두절됐다 이런 신고가 아주 빗발쳤는데요. 신고 내역을 보면 연락 두절된 한국인 중 다수가 지난 6월과 8월 사이에 출국한 20, 30대 남성들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가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30배 이상 급증을 했는데요. 한국인 대상 범죄가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교민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왜 몸값이 비싼가 라고 물었더니 보이스피싱 수익을 잘 내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현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 한 분이 증언하시기를 한국인 한 명당 1만 달러 그러니까 1430만 원 정도를 받고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팔아 넘겨진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외교부가 현재 캄보디아 캄포트주 복고산 지역 또 바베시 포이페시 이런 지역의 여행금지 4단계를 발령한 상태고요. 시아누크빌 이 지역의 출국 공고 3단계를 발령을 했는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로 또 출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악착같이 가려고 하는 걸까? 왜 그럴까?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해외 고수익 일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에 혹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2030 세대분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제가 알려드리면 내 능력 밖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일자리 이거 절대 없습니다. 뭔가 분명히 숨겨진 것이 있다. 이걸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제 엠네스티 등 국제 단체들이 말하기를 캄보디아 내에 최소 53개의 대규모 사기 사업장이 있고요.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이 인근 국가에서 청년들을 고소득을 미끼를 던져서 유인한 뒤에 납치하고 감금하고 또 무장경비원이 지키는 건물에 가둬놓고 학대를 하면서 주식 리딩방,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마약 밀수 이런 범죄에 이 사람들을 쓰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캄보디아 사기 산업이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 GDP의 절반 정도 50% 정도에 해당하는 연간 1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7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GDP의 절반 정도를 벌어들이다 보니까 캄보디아 정부의 기득권들이 이걸 비호하고 묵인하면서 이런 범죄 조직이 더 성장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9월 29일에 발간한 2025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보면 캄보디아의 일부 고위 공무원들은 사기 범죄 단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무원들이 결탁되어 있다라고 미국 국무부가 밝힌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가 나면 캄보디아 정부가 정상국가라면 아니다. 그렇지 않다. 뭐 이런 대응이 나와야 정상적인데 캄보디아 정부는 지금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미국이 캄보디아를 치러 가는 건 아닌지 그런 수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캄보디아는 어쩌다가 왜
범죄 국가가 되었을까?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정치적 독재 체제, 부패한 권력 구조, 국제 범죄와 결탁된 공권력,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폰 군주제입니다. 왕이 있죠. 왕이 있지만 실제 권력은 훈센 총리 가족들이 모두 쥐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1985년부터 3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이거 독재죠. 그리고 2023년 재작년부터는 그의 아들 훈 마네덱의 권력을 세습하면서 그 왕이 노로돔 시아모니 왕인데, 이 왕이 있지만 사실상 훈센 왕조 정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명목상 선거도 있습니다. 선거는 있지만 야당을 탄압하고 또 민주주의, 법치가 붕괴되었습니다. 국가 시스템 자체가 범죄와 결탁해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라기보다는 그냥 훈센 가족의 범죄 기업단체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훈센 총리 세 아들이 당, 군, 경 다 잡고 있는데, 첫째 아들 훈마넷은 총리, 둘째 아들 훈마나는 언론통신을 장악하고, 셋째 아들 훈마니는 군대와 정보기관을 장악했기 때문에 다른 정치인들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구조를 탁 만들어 놓고 지금 장기 집권하고 있는 거죠. 국제인권단체와 UN 보고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과 군 고위직이 범죄 카르텔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캄보디아 정부 일부는 범죄 조직과 구별이 불가능하다 라고까지 썼습니다. 오죽하면 정부 공무원과 범죄 조직이 구별이 불가능하다 라고까지 썼을까요? 캄보디아는 세계 부패지수 최하위 국가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사람을 체포하고 합의금을 요구하고 합의금을 받으면 석방하는 이런 구조로 돈만 있으면 뭐든지 용인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캄보디아는 지금 세계가 지목하는 범죄 국가가 되어 있는데,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빌, 포샷, 바탐방 이 지역에서는 SNS, 구인 사이트, 심지어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고임금 리모트 근무, 코인 플랫폼 상담사 모집, 이런 구인 광고를 내서 사람을 유인한 뒤에 바로 감금 들어가서 로맨스 피싱, 또 투자를 유인하거나 몸캠 찍어서 협박을 하고 마약 운반일을 시키고, 또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은 기본이고 전기 고문을 하고요. 심지어 장기를 적출하겠다, 이런 협박까지 일삼으면서 사건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특공대를 보내야 한다,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강경한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자기네 국민을 해치면 바로 응징하는 프로그램이 왜 없을까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의 글로벌 영향력과 외교 역량이 그 정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의해서 그 범죄자들을 체포한다고 해도 다시 금방 석방해서 다시 그들이 범죄 조직으로 복귀를 합니다. 또 한국 경찰이 현지 구조가 불가능한 이유는 국가의 주권 문제로 나설 수가 없어 공조가 안 되는 거죠. 캄보디아가 우리나라를 정말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여행 자제 권고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내용 중에 정말 한숨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감금시설에 있다가 탈출한 후에 정말 어렵게 탈출을 해서 새벽 6시에 대사관에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답이 왔냐, 오전 8시에 문을 연다, 근무시간이 아니라서 도와줄 수가 없다, 이런 대답을 들은 거죠. 그래서 대사관 앞까지 왔는데 들어갈 수 없냐,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줘라, 안에만 있을 수 없나, 주차장이라도 있게 해줘라, 이렇게 절박한 목소리로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호소를 했지만 대사관 관계자는 그냥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돌렸다라는 겁니다. 대사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태도가 이렇다면 이건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무원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무 시간에만 국민을 보호한다라고 한다면 전쟁이 나도 9시 출근, 6시 퇴근, 이거 할 겁니까? 제가 예전에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아주 의미 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도 바치는 외교관이 나옵니다. 영화는 정말 영화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이번에 한번 또 느꼈습니다. 그리고 납치 의심이 있으니까 국내에서는 가족이 경찰에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드님이 납치된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말았다 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어이상실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영국이 결국 나서기 시작했죠. 캄보디아의 프린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그룹을 범죄의 진원지다라고 보고 제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BBC는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당 그룹에 약 14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입니다. 이 규모의 비트코인을 압수하는 한편 창립자 천지 회장을 기소했다. 이거 기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 시설 2곳을 덮쳤는데 거기에서 약 7만 6천 개 정도의 SNS 계정을 관리하는 휴대전화 1250대가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도주 중인 이 천 회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자신이 설립한 다국적 기업 프린스 그룹을 통해서 거대하게 사이버 사기 제국을 만들었다, 그 운영한 배우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범죄의 수장으로 지목된 천주 회장이라는 사람,
현재 도망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도피처를 전혀 알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국내 취재진 보도에 따르면 이 범죄 조직들이 짐을 싸서 바로 옆 나라 라오스로 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미 라오스의 범죄 근거지를 또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이 잠잠해지면 그들은 또 똑같은 일을 또 저지를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우리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와 합동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이 일대 인접 국가들 모두 합동으로 TF팀을 꾸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들 나라가 우리와 동조를 해줄지 이거 걱정이죠. 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캄보디아에서 미국인이 납치했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 국민이 그렇게 됐다면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했을까? 영화 라이언 일병구하기 여러분 아십니까? 보셨죠? 캄보디아를 아마 미국이 쑥대밭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생각이 났는데요. 바로 개그맨 서세원 씨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과정을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2년 전이죠. 2023년 4월 캄보디아의 프놈펜의 한 병원에서 링거를 맞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의료진은 사인을 쇼크에 의한 심정지다라고 결론을 냈는데 서세원 씨에게 링거를 놔준 그 간호사는 수면제 100ml를 놨다고 했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일반적인 수면제 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수면제 100ml를 맞으면 죽습니다. 특히 서세원 씨의 그때 당시 나이가 67세였는데 보통 건장한 사람들도 8ml를 맞으면 호흡이 멈춘다 라고 할 정도의 양인데 100ml는 이건 너무 많은 양을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간호사는 그 뒤로 종적을 감췄고 병원엔 관련 자료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빠르게 화장을 했기 때문에 경찰도 더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더 조사를 안 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기 BJ로 활동하던 미모의 우리나라 여성이 붉은 천에 쌓인 채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중긴 부부가 범인으로 체포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 부부는 BJ 여성이 약물 중독으로 죽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약물은 발견되지 않았죠. 그런데 정말 의심스러운 것은 상의는 벗겨져 있고 하의는 거꾸로 입혀진 채로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정말 한심한 거. 이 중국인 부부가 아직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캄보디아에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에서는 중국인 도박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낮에도 사람을 납치하고 질질 끌고 가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고 이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봐도 그냥 지나칩니다. 공권력과 결탁해서 벌어지다 보니까 단속하는 신용만 했지 처벌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건이 커져서 제재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범죄 조직들의 모집책들은 계속 광고를 해대고 있고 또 치밀하기까지 합니다. 대포 통장 모집하는 텔레그램 방에 올라온 그 메모를 보니까요. 출국 요령을 적은 문자들이 있는데 과감도 아닙니다. 공항에서 출국 사유를 말하라는 등 지침이 써있죠. 모집책의 유인 문자를 보니까 위험한 캄보디아에 오시는 만큼 목숨 걸고 정상부터 귀국까지 도와드리겠다. 백문의 불여일견 한번 와보세요. 이런 글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정말 마음 아픈 것은 우리 국민이 고소득 일자리를 준다는 말에 혹해서 이런 곳에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7대 경제대국, 7대 수출대국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어디를 봐서 우리가 세계 7대 경제대국이겠습니까? 뭔 경제대국이 고소득 일자리를 얻으려고 거짓말에 속아서 미국, 영국도 아닌 캄보디아를 간다는 말입니까? 끝으로 당부 말씀드리면 해외여행을 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해야 되겠고요. 특히 소셜로 알게 된 해외 지인들이 보통의 범위를 넘어가는 제의를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힘을 키워 우리 국민에게 위해를 가면 그야말로 쑥대밭 만들 정도로 강국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영호TV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